네, 이 과목 바뀐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근데 이 과목은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바뀐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바뀐 게 거의 없고, 그 감귤 만감류만 그 예전에 과실손해보면서 수학감소모로 넘어와서 포도하고 똑같이 평가한다. 요것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바뀐 것은 약관 보고 이미 그 전에 이론 강의할 때에 이미 그 많이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생략하고 주로 이렇게 좀 바뀐 부분이 이번에 농구문 교재 신규로 나오면서 바뀐 부분 가지고 간략하니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가전 종합의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있잖아요. 이게 약간 수정됐어요. 수정된 거 뭐 별건 아니고 이하 여기에 피해 사실 확인에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실을 확인한다 이렇게 하고 이하 피해 사실 조사 방법 준용이라 하면 아래 가나다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요게 계속 반복되니까 보상하는 제공할 때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사 의견서, 조사다 소견서 입증 자료, 피해가 쏜 사진, 태풍 등과 같이 명확한 사고나 추가한 조사한 경우들은 피해 사실을 생략할 수 있다. 요 문구가 계속 반복되니까 조사 방법 준용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쭉 교재 보다가 조사 방법 준용하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쪽에. 그 다음에 감귤에 이제 만감류가 네대양 뭐 그거 천혜향 한라봉 뭐 이런 것들이 만감류요. 만감류는 하우스에서 키우는 거예요. 하우스. 만감류 과일이 비싸고 좀 맛있어요. 이거 원래 열대지방에서 나는 과일이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게 이제 수확감소로 이전했어요. 이전에는 이게 포도와 똑같이 평가해 포도. 요렇게 그래서 포도복숭아 자두 이제 막 감귤 이제 포도복숭아 자두에다 감귤 만감류도 플러스 세트해갖고 같이 갖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세 개가 평가 방법이 동일하거든요. 이쪽에. 그리고 이제 착가수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감귤 만감류도 착가수 조사를 하는데 대상 및 시기는 언제냐 이게 대상은 계약된 농지 잠깐 다 실시하는데 조사 시기는 포도복숭아자는 최초 수확품 전 수확기 직전에 하는데 감귤은 있잖아요. 감귤은 저가 종료에 감귤 막류는 저가 종료에 이건 저가전 종합하고 똑같이 저가전 종합처럼 저가전 종합은 저가 종료에 착가수 조사를 한다는 거. 자, 요거는 지금 해버려요. 감귤 만감류는 저가 종료에 한다는 거, 요런 거. 요렇게, 이렇게. 자, 가중조사도 이제 해야 되는데, 과일 추출할 때 있잖아요. 이게 포도하고 똑같아요. 이게 만감류, 가중조사, 과일 추출할 때 어떻게 하냐. 품종별 20개, 농지당 30개로 한다는 거예요. 포도처럼. 감귤, 만감류, 품종도. 이게 착가피해, 낙가피해 조사도 마찬가지요. 착가피해, 낙가피해도 전부 다 품종별 20개, 농지당 60개로 한다는 거. 요렇게. 과실 추출하는 거. 이렇게. 그것만 조금 알아놓으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감귤, 만감류, 이제 여러분들 그 뒤에 별표로 있던 거 산식이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누락돼가지고 나중에 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요거 이제 어떻게 산출하느냐, 요것도 이제 똑같이 산출하면 돼요. 저가 후 착가수를, 감귤, 만감류, 저가 후 착가수를 조사하잖아요. 저가 후에 착가수를 조사하니까, 여기 조사한 거를 착과량 구하고, 착과량 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적과를 했어요. 이후로 사고 나잖아요, 사고. 요거 사고 난다. 이렇게 쭉, 이런 데 사고 난다. 그러면 이때 감수량 있잖아요. 감수량 산출해가지고. 저가전 종합에 감수량 산출하면 돼요. 이때도 감수량 산출해가지고. 감수량 산출하고, 착과량에서 감수량 뺀 거 있잖아요. 감수량 뺀 거. 요거. 저가하고 착가수 산출한 다음에 착과량을 구하고, 착과량에서 감수량 뺀 거, 요거를 갖다 수확량을 이렇게 산출하면 되죠. 수확량. 포도하고 똑같이. 근데 단지 포도 같은 거는 사과 보면 수확 직전에 조사했잖아요. 착가수 조사를. 근데 요거는 적가 후에 조사를 하고 그 뒤에 일어나면 쭉 감수량 산출해가지고 착가량에서 감수량 빼가지고 수확량을 이렇게 산출하면 된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확량 산출하면 이게 평수 및 평으로 피해율 요렇게 산출하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요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산식이나 계산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험 출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만감류가 넘어왔고 이렇게 언제 저가 후 저가 종료 후에 착가수 조사를 한다는 거, 그거하고 과일 추출은 포도하고 똑같이 품종별 20개, 농지당 30개로 한다. 요 정도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준 일자의 수확기 잔존 비율표 있잖아요. 감귤 온주 밀감이 좀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었으니까 요거는 뭐 수확기 잔존 비율 산식 있잖아요. 산식을 뭐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게 혹시 뭐 이런 거 안 주고 막 이것다 숫자 집어넣어라 이렇게 그렇게는 안 나오겠죠. 이렇게 무식하니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렇게 제가 문제는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이 바뀐 산식으로 있잖아요. 해가지고 싹 숫자를 바꿔놨어요. 숫자만 바뀐 거니까 크게 뭐 바뀐 건 없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의 재정식 재파정 보험이 쭉 품목별로 좀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보면은, 요렇게 이제 브로콜리, 배추, 가을 배추, 월동 배추, 무, 월동무, 쪽파, 실파, 메밀, 시금치, 양상추, 요런 것들이 재정식 재파정 보험이 들어왔거든요.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무, 월동무하고 쪽파하고 메밀 있잖아요. 요거는 파종이에요, 파종. 파종하는 거거든요. 이건 정식하는 거고, 나머지는. 파종은 직접 씨앗을 심는 걸 파종이라고 그래요. 정식은 다른 데 심은 걸 모종을 갖다가 옮겨 심는 걸 갖다가 정식이라고 하고, 요거 했는데 재파종, 재정식 조사 방법이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기존에 양배추 재정식 조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정식 조사나 그 다음에 마늘 재파종 조사 조사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거 그대로 카피터다 붙여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피해 면적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GPS 측정기 지형도 등을 위한 실제 경작면에 뭘 조사나 피해 면적을 조사하죠. 그러니까 보험금이 요거 보면은 이제 저기 상산비보다 재파종 재정식 재파종 보험가입 금액에다가 20%다 면적 비율을 주잖아요. 면적 비율. 피해 면적에다 재배 면적 나누니까 요거 가서 조사할 때 뭘 조사하느냐, 실제 경작면 대기 피해 면적을 조사를 해야겠죠. 이쪽에 있는데,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 이쪽에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요거는 이렇게 참고를 알고만 있으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피해 면적 판정 기준은 작물이 고사되거나 강물이 고사를 해버린 거나 살아는 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한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 피해 면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재정식후에도 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그 피해가 왔는데 재정식을 안 했잖아요. 안 했으면은 재정식이나 재파종을 안 했으면 피해 면적에서 제외예요. 제외한다는 거. 이거 재파종이나 옛날에 재정식 보험, 양배추 재정식 보험 있잖아요. 마늘 재파종 보험 산정하는 거, 산정을 하고 동일하게 산정한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밭작물 수확감소 방식에서 수확량 조사 방법이 조금 추가된 문구가 좀 추가된 게 있거든요. 수확량 재조사 및 검증 조사가 하나 들어왔어요. 문구가. 수확량 조사 실시 후 2주 이내에 수확을 하지 않을 경우 있잖아요. 재조사 또는 검증 조사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작물 수확감소 방식 있잖아. 콩이나 뭐 수확감소 방식, 콩, 뭐 마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수확 직전에 조사를 하거든요. 수확 직전에 수확하기 바로 직전에 가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수확량 조사를 하고도 2주가 지나도록 수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수확을 안 할 때는 재조사나 또 검증조사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저게. 이렇게 왜 그러냐면 2주 지났을 때 수확량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수확량 조사를 했으면 바로 수확을 하라는 거예요. 수확을 안 했으면은 2주 이내 수확을 안 할 경우에 재조사나 검증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요 문구가 하나 들었으니까 요것도 조금 하나 여러분들이 좀 챙겨 놓으세요. 자, 논작물에서 이제 표본구간 조사 방법이 좀 첨가된 거 있어요. 표본구간 면적을 조사하는데, 변은 표본구간의 내포 길이와 폭이단 간격을 조사하는 거죠. 농지면 조사장을 갖다 내포기를 2포기로 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밀보리 길이 있잖아요. 이건 전파는 표본구간마다 내포기 길이와 폭이단 간격을 조사하고 산파 이랑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격어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규격어태 50cm 단 논지 및 조사장을 당해야 내포기를 2포기로 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파라는 것은 하나씩 심는 게 전파예요. 전파. 이게 전파고, 이 산파라는 거 막 뿌려버린 거예요. 막 뿌려버린 거. 그래갖고 고량을 산파거나 이랑을 갖다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 규격어태 있잖아요. 50에서 50cm. 요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이제 그 포기를 할 때는 내포기를 2포기로 줄일 수도 있다는, 약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들어왔으니까, 이게 첨가됐으니까, 요런 것들, 좀 첨가된 것들 조금 하나씩 챙겨놔요.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데. 예, 가축은 제가 이론 과정 할 때에 조금 해드렸는데, 가축 한우 보험가액 산정하는 게 좀 바뀌었어요. 자, 이 가축은 1에서 6개월 이하인 경우고, 7개월 이상인 경우 나눠지는데, 6개월 이하인 경우 있잖아요, 한우. 농협축산정보센터 등재된 가격이 있을 때는 그 등재된 가격을 쓴다는 거예요. 등재된 가격을 쓰는데, 등재된 송아지가 전전월 농협축산 내가 뭐 3개월
송아지가 죽었다. 수컷이. 그러면 수컷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가격을 그냥 전전월 송아지 가격 쓰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송아지는 만약에 많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송아지 가격이 없을 경우 있잖아요. 없을 경우는 연령이 1개월에서 3개월 이하인 경우 있잖아요. 1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보험가에 4, 5월 송아지 가격 있잖아요. 4, 5월 송아지 가격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령이 4월에서 5개월 이하인 경우 있잖아요. 보험가 6월에서 7월 송아지 가격은 송아지 가격, 암송아지 가격 85%, 숫송아지 가격 80%를 적용한다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송아지가 이제 죽었으니 농협축산센터나 등재된 가격이 없을 때는 4월이나 5월 있잖아요. 4월에 5월 달 공시된 가격 있잖아요. 이 종시된 가격을 쓴다는 거예요. 1, 2, 3월일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4월하고 5월일 때는 6, 7월에 공시된 가격을 쓰는데, 암송아지는 6, 7월에 85%를 쓰고, 숫송아지는 80%를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서 혹시 이게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가격이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4월, 5월 가격이 있으면은 이 가격 대표 가격을 쓰면 되고 6, 7월 가격이 있으면 6, 7월 가격 대표 가격을 쓰면 되는데 4월, 5월 가격도 없을 경우가 또 있다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 또 이렇게 이때 4월, 5월 가격에 등재된 가격이 또 없어요. 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가격도 없고 4, 5월 달 가격도 없을 경우에는 6, 7월 달 가격을 1, 2, 3월도 있잖아요. 1, 2, 3월도 6, 7월 달 가격을 써라는 거예요. 6, 7월 달 가격을 쓰는데 암송아지는 85%, 숫송아지는 80%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요거 하나 좀 알아놓으세요. 만약에 4월 달하고 5월 달하고 가격이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가격이 월별로 없고 또한 4월, 5월 달 가격도 없어요. 그랬을 때게 1, 2, 3월 달 가격은 6월, 7월 있잖아요. 6월, 7월 송아지 가격에 암송아지는 85%, 숫송아지는 80%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물론 1개월하고 1개월 미만일 때는 2개월 미만일 때 있잖아요. 1개월일 때는 50% 써요. 송아지 가격이 50%. 이거 무조건. 그다음에 질병사고는 3개월 미만일 때게 50%를 쓰고 질병사고는 물론 50%도 쓰긴 써요. 그러니까 1월, 2월은 이 6, 7월 달 가격에 만약에 4월, 5월 달 가격이 없어요. 송아지 가격이. 없을 경우에 1월, 2월은 6, 7월에 50% 쓰면 되고 질병사고일 때 있잖아요. 2월 가격은 6, 7월 가격에 50% 쓰면 돼요. 50% 쓰고 뭐 3개월일 때 있잖아요. 3개월. 이 3개월 때는 6, 7월 달 가격에 암송아지는 85%, 수송아지는 80%를 쓴다는 거죠, 이쪽에. 그리고 4월령일 때는 6, 7월에 암송아지는 80%, 수송아지는 80%를 쓰고, 5월령일 때도 6, 7월 달에 암송아지는 80%, 수송아지 80% 쓴다. 만약에 6개월일 때는 6, 7월 달 가격, 100%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쪽에 쓰는 거. 자, 그거 하나 더 이렇게 좀 챙겨서 좀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험가액 산정 시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4, 5월 가격이 4, 5월 송아지 가격이 없을 경우 연령이 4개월 이상 5개월 이하인 경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이 지금 내가 이게 계속 설명해 준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놔야겠죠, 이거. 요게 이제 바뀐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겠죠. 이제 한우 같은 거, 송아지 가격 선정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아차하면 실수해요. 실수하니까 이거 꼼꼼히 공부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자, 송아지 가격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송아지 가격 월별로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가격을 쓴다. 2개월은 2개월, 3개월은 4개월, 4개월은 5개월 가격을 쓰는데 만약에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가격이 없으면은 1월에서 3개월일 때는 4, 5월년 송아지 가격을 쓰고 4개월에서 5개월일 경우에는 6, 7월 달 송아지 가격에 암송아지는 85%, 숫송아지는 80%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4, 5월 달에 등재된 농협축산 등재된 송아지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도 6, 7월 달 송아지 가격을 쓴다는 거예요. 6, 7월 송아지 가격에 암송아지는 85%, 숫송아지는 80%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데 무조건 1개월, 2개월 미만 송아지가 죽었을 때는 50%를 적용해요. 50% 쓰고 질병사고는 3개월 미만일 때는 3개월 때 50%를 적용해요. 그거
이거 가격이 없다 해도 85% 1개월, 2개월은 반드시 그 50% 적용한다는 거, 그것도 조금 알아놓으시고,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부화장의 보험가액이라고 되게 신규로 이렇게 뜨는데, 부화장은 내가 좀 사전 찾아보니까 알을 인공적으로 까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 부화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부화장. 요거 하나 들어왔으니까 병아리 생후 1주 미만은 사고 당일 포함 직전 오후 영업일은 유경 실온계 병아리 평균 가격을 쓰고 본가 산정했던 게 부화장. 종란은 생후 1주 이상인데 회사와 계약 당시 협정한 가격을 사용한다. 요거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뭐 시험에 이게 나오겠어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축사보험금 계산. 축사보험금 계산은 자기부담 비율 설정 범위에 따른 변경에 따른 이제 변경을 좀 내가 해놨는데, 왜냐면 내가 이게 축사보험금 계산하는 거 조금 여러분들 수정했게 뭐냐면, 그 잔존물 제거 비용 있잖아요. 요거 자부담을 이렇게 자부담 반영하세요. 자부담.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바뀌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손해액을 딱 산출하고 피해 면적이 이제 보험가액, 이게 이제 피해 면적이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이게 피해 면적의 보험가액이라는 이렇게 축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축사 이게 보험가액이 80% 보험가액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인데 이게 80% 손해였으면 이 손해액은 8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피해 면적의 보험가액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손해액에다가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있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의 보험가액 80%가 적을 때 비례 보상을 해요. 비례 보상한 것이 반드시 보험 가입 금액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쪽에서 했는데. 요거 이전부터 빼먹지 말아요. 축사는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보험가입 금액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요. 이렇게 계산한 것이 계산해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거든요. 축사는. 이거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잔존물 제거비는 손해액의 10% 한도 있잖아요. 10% 한도 주어진 잔존물 제거비용이 더 적은 거. 그러니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해가지고 그 비례 보상하고 잔존물 제거비용도 비례 보상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 부담은 풍재, 수재, 설해, 지지는 거는 1+2 이 손해에 의한 보험금 이렇게 계산한 거하고 잔존물 제거 이렇게 계산한 거 있잖아요. 여기 일정 비율을 0%, 5%, 10%한 거 중에서 50만 원 큰 거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화재의 경우는 이렇게 손해와 보험금 잔존물 제거비 계산한 거 있잖아요. 일정 비율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그 최저 50만 원 한도가 화재는 없다는 거죠. 손해 방지 비용은 비례 보상만 하고, 그러면 지급보험금은 손해에 의한 보험금 있잖아요. 보험금에다가 여기 구한 거에다 잔존물 제거 비용 더하고,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뺀 거 있잖아요. 뺀 거에다 손해방지 비용 더해가지고 총 지급보험을 이렇게 지급하면 되죠. 이쪽에. 그래서 잔존물 제거 비용 자기부담금 차감한다. 그래서 축사 문제는 뒤에 보면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뒤에 보면 잔존물 그 제거 비용 내가 자부담 안 뺐는데 빼서 이렇게 좀 수정을 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이 과목은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바뀐 거 없어요. 이 과목은 바뀐 거 없고, 이게 없으니까 그 전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문제도 이 과목은 제가 추가로 이렇게 많이 만든다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 있는 거 되도록이면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해놨으니까 조금 부분적으로 바뀐 거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문제집에다가 바뀐 거 다 문제집에다 반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제공해 드리도록 이렇게 할게요. 이쪽에 있는데. 자, 이 과목 간단하게 바뀐 게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이 과목에서 주로 바뀐 거 만감류가 과실 손해에서 수학감소 방식으로 넘어왔다는 거, 과수 쪽으로 넘어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축사 한우 있잖아요. 한우가 보험가입 계산하는 게 좀 바뀌었다는 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축사, 예전에 내가 잔존물 제거 비용, 자기부담금 적용하는데, 적용하는 거, 그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데. 이거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 과목은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